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면 힘이 되는 판례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자, 오늘은 랜선 법정을 열어서 이 판례 법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랜선 재판부 참여관 나경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랜선 재판부의 재판장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랜선 재판으로 다뤄볼 사건이 뭔가요? 바로 상속 분쟁입니다. 상속은 돈, 즉 내가 얼마를 받는가의 문제이고 관련된 사람도 많기 때문에 분쟁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상속과 관련해서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속 분쟁은 종종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니까 상속과 관련된 세대 차이, 알 것 같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1960년대 이전에는 장남이 호주를 승계하면서 모든 재산을 단독 상속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나 차남, 차녀 등 다른 상속인의 법정 상속이 인정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장남의 몫이 제일 컸지만요. 다른 가족들의 반발이 좀 여전했겠네요. 그렇죠. 특히 공동으로 재산을 축적한 배우자의 상속분이 적다는 의견이 제기가 됐습니다. 1979년에 배우자와 장남의 상속분이 동등하게 변경되었고 1991년에 이르러서야 모든 자녀들의 상속분이 동등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자, 변호사님으로부터 이 상속분의 변화 과정을 좀 들으니까 세대에 따라서 상속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다라는 것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상속인들 간에 누가 더 많이 가지냐 하는 상속재산 분쟁에 대한 것이군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공동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 상속인 간의 협의로 정하는 협의 분할이 원칙이고 만약 협의가 안 될 경우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서 법원의 재판으로 분할하게 되는데요. 재판으로 가게 되면 법원의 판결 또는 재판 중의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재판으로도 완전히 종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만약 협의든 재판이나 조정으로든 상속재산이 분할이 됐는데 그 내용이 모호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종결되었으나 그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 때문에 후속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분쟁 자체가 정말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이후에 갈등을 겪고 있는 원고와 피고를 만나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례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랜선 법정이 시작이 됩니다. 자,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원고와 피고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정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찬함입니다. 자, 두 분은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시게 됐나요? 그게 말이죠. 형님 먼저. 아이고, 아우 먼저. 평소콩 한쪽도 나눠 먹을 정도로 우애가 좋았던 형제 김장남과 김찬함. 예, 형님.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아주 시원하죠? 아이고, 아버지, 잠시만요. 아이고. 김장남은 홀로 남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과 B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건물은 아버지 그런 말씀 장남이가 다 가져가거라. 아버지. 아버지가 노안으로 사망하며 A, B 건물을 모두 김장남에게 넘긴다는 유언을 남겼는데요. 그리고 몇 달 후 나다. 아버지 유언은 법적 효력 없는 거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눌지나 말해봐요. 야, 아버지 생전에 네가 한 일이 뭐 있다고 그러냐? 아픈 아버지 모신 것도 나고 건물 이렇게 관리해서 이만큼 키워놓은 것도 나야. 아버지 유언 아니더라도 내가 상속받는 게 맞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형님? 자식들은 무조건 1대1이라고. 아이 몰라 임마. 끊어. 뭘? 김장남이 계속 A,
B 건물에 대한 단독 상속을 주장하자 김차남은 결국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년간 긴 분쟁 끝에 A 건물은 김장남이, B 건물은 김차남이 가져가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요. 자, 두 분 뭐 힘드셨겠지만 조정으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왜 다시 이 자리에 오신 건가요? 계산은 확실하게 해야죠. 재판이 거의 2년간 진행이 됐고 조정이 성립될 때까지 전 제가 상속하기로 한 B건물에서 월세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2년 동안 월세가 2억이에요. 그것도 돌려줘야지 왜 안 줍니까? 그래서 제가 받을 돈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을 뿐이에요. 동생이 아버지 유지를 받들지 않아서 결국 이 사단이 나고 어렵게 조정까지 해서 B건물을 동생한테 줬잖아요. 근데 조정되기도 전에 월세까지 다 내놓으라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원고와 피고 주장 저희가 모두 들어봤는데, 자, 랜선 재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재판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 분할이 되면 상속의 효과는 상속 개시 시,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망하신 때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정 성립 이전에 B 건물에서 나온 월세도 김차남 씨 몫이 맞습니다. 그런데 B건물에서 월세는 받았지만 세금도 엄청 냈거든요. 한 7천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빼고 1억 3천 돌려주겠습니다. 아니 그건 왜 빼? 아니 그 돈 내가 받았어? 다 나라에 낸 세금인데 뭐 받기 싫어? 자, 두 분 일단 좀 진정 좀 해주시고요. 형제분들끼리 하루빨리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관련된 판례 법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정답은 세금을 공제하지 말고 모두 동생에게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임대소득을 혼자 취득해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임대소득을 반환하는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지분 비율대로 취득하고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될 의무도 각자 부담하기 때문에 임대소득을 단독으로 수취하고 종합소득세를 냈다고 해서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을 공제하고 반환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변호사님, 상속이라는 게 정말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이 상속과 관련해서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야 한다,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상속은 받을 재산이 있을 때도 일어나지만 빚밖에 없을 때도 일어납니다. 그때 필요한 제도인데요. 그러면 이제 상속 포기, 뭐 한정 승인,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아시네요. 네네네. 한정 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적극 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상속 포기와는 뭐가 다른가요? 네, 상속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적극 재산이나 소극 재산 모두 다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무가 만약에 많게 되면 상속 포기를 하는 게 낫겠네요. 뭐 어차피 상속 받고 나서 상속 채무 변제하는데 다 사용하게 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지만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반계혈족까지 모든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도 후순위자까지 생각을 해서 결정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항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럼 있죠. 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상속인임을 안 날, 즉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신청하셔야 돼요. 3개월 이내.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법정 상속 비율과 상속 재산 분할 이후의 문제, 그리고 상속 포기, 한정 승인까지 그야말로 알면 힘이 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힘이 되는 판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